정리를 하자면 스쿼트 운동, 플랭크 운동, 종아리 운동 요 세 가지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종아리 운동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종아리는 다리에 있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종아리 근육이 좋아야 다리 쪽에서 심장 쪽으로 피를 쭉쭉 뿜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 운동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이렇게 어깨 넓이로 서신 다음에 이렇게 평지에서 하셔도 되고요. 계단 끝에 서서 발을 반쯤 걸치고 하셔도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운동이에요. 자, 종아리 운동하실 때는 어깨 넓이로 서시고요. 균형이 흐트러져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의자 모서리 같은 데 잡거나 앞에를 잡고 하시면 더 좋아요.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쭉 올렸다가 내려올 때는 천천히. 쭉 올렸다가 천천히. 이거를 15회를 해주시면 돼요. 15번. 쫙 올렸다가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그러면 허벅지 쪽 운동인 스쿼트 운동인데요. 이거 뭐 너무 유명한 운동이라서 다 아실 텐데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쭉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상체 앞쪽을 이렇게 감싸듯이 손을 잡고 내리셔도 됩니다. 무릎이 너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운동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의자에 앉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근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간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때는 약간 발을 바깥쪽으로 넓혀주셔도 괜찮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각도를 찾으셔야 돼요. 무릎 통증이 없는 각도를 찾아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쿼트 같은 경우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20회 하셔도 되고 40회 가능하면 40회 하셔도 되고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20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20회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강도와 수준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 때문에 이렇게 스쿼트를 하기는 힘들다. 자,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쉬운 근력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로 발목을 운동할 건데 토 레이즈라고 발가락 쪽 발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쭉 들어요. 하나, 둘, 셋, 내리고 또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10번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토 레이즈 10번 하셨으면 반대로 힐 레이즈를 10회를 할 거예요. 뒤꿈치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힐 레이즈 10회 하셨으면 레그 레이즈 10번. 자, 레그 레이즈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서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근데 이때 이게 나는 좀 운동 강도가 약해서 더 무게를 올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발목에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차고 운동하셔도 더 도움이 돼요. 모두 10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 레이즈. 이번에는 허벅지를 들 거예요. 허벅지는 양쪽을 한 번에 들기는 좀 힘드니까 한쪽씩 하시면 돼요. 들어서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10회 했으면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10회 해서 니 레이즈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무 밴드 있잖아요. 테라밴드라고 이거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건데 양쪽 다리 사이에 껴주세요.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 한쪽 다리는 고정하고 이쪽 다리를 옆으로 밀 거예요. 쭉 벌려서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이렇게 10회 해주고요. 이제 반대쪽 해야죠. 이쪽 다리 고정하고 이쪽 다리를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자, 이렇게 해서 10회씩 각 모든 운동은 10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운동이 이제 무릎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하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리 운동 했으니까 등 운동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너무 하체만 하면은 우리가 몸이 꾸부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을 피는 운동 할 거예요. 밴드를 양쪽에서 잡고 등을 이렇게 벌린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이것도 10번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제자리. 이렇게 해서 하체 운동하느라고 꾸부정해진 등을 쭉 펴주면 운동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력 운동 중에서도 코어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코어 근육이라는 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척추를 붙잡고 안정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면 일단 자세가 좋아져요. 그리고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운동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코어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할 수 있는 코어 운동 제일 대표적인 거는 플랭크 운동이겠죠. 플랭크 운동과 브릿지 운동, 슈퍼맨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코어 근육이 긴장하지 말라고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스트레칭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꼭 해보세요. 이거를 해도 여전히 아프다면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대부분 간단하고 심하지 않은 허리 통증은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전 운동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를 이용해서 디스크의 압력을 떨어뜨려주는 운동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 신전 운동이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허리 통증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몇 번 따라해 주시면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통증 완화가 되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가 매트 같은 걸 깔아놓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긴 테이블이 있으면 이 위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먼저 편안하게 엎드리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엎드린 상태로 호흡을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을 가다듬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이용해서 상체를 세웁니다. 이때 통증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이만큼 들었는데 아프다? 아프지 않은 수준까지만 드세요. 좀 괜찮아지면 좀 더 들고 이 정도까지는 아프지 않다? 그럼 버티세요. 30초. 30초 버텼으면 다시 내려오고 조금 더 올려서 또 30초 버티고 이렇게 한 2번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팔을 전체적으로 쭉 늘려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제자리. 다시 올려주시고 하나, 둘, 셋, 제자리. 이때 주의할 거는 올라가다가 허리가 아프다? 그럼 끝까지 올리지 마시고 아픈 부위에서 멈추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통증 없는 부위까지만 올리세요. 하나, 둘, 셋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10회 정도 해주시면 허리가 많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허리를 비트는 운동을 할 건데요. 이 허리를 비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인대가 붙잡고 있어요. 이 인대를 빨래 짜듯이 쭉 쥐어짜서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안쪽으로 밀어넣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허리를 잡고 비틀어야겠죠. 그래서 비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 손은 바닥을 잡아줘야 돼요. 맨 바닥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한다면 상체가 틀어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요. 반대쪽 다리를 꽈서 비틀어줘요. 이때 요 허리가 빨래 짜듯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쭉 늘려서 30초 동안 버팁니다. 한쪽을 다 했으면 반대쪽으로도 여기가 늘어나는 느낌이 받아야 돼요. 이렇게 트위스트를 해서 빨래 짜듯이 허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매일 누워서 이 동작을 하는데 한 2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 2가지 운동만 잘 해주셔도 거의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줄어드는 걸 느낄 겁니다. 이거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걸음 걷는 거는 밸런스라 그랬잖아요. 밸런스가 잘 맞은 상태에서 걸어야 무리가 안 가요. 근데 걷는 자세가 좋지가 않다? 그럼 밸런스가 깨졌죠. 깨지는 순간 근육들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지니까. 자세가 좋지 않고 꾸부정하게 해서 걷거나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걷게 되면은 이 뒤쪽에 있는 코어 근육이라든가 척추 기립근들 무리를 하게 되고 근육 부담이 오래되면은 척추 변형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가 변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관절염이 생기겠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몸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가게 되고 건강에 좋으려고 걸었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걸어야 건강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7가지 단계로 걷는 거를 나눴는데요. 그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가 키가 커졌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 머리가 천장 끝에 닿았다? 내지는 내가 우주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다? 키가 커지는 느낌을 갖는 순간 이 척추가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몸의 밸런스가 맞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2번 커진다라는 느낌 하나만 가져도 나머지 뒤에는 6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보세요. 키가 커진다는 느낌을 드니까 시선은 자연스럽게 멀리 보게 되고 턱은 평행하게 되고요. 골반이라든가 몸의 균형도 중립을 잡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키가 커진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되고 우리가 걸음 걷는 운동을 할 때 보통은 한 30분 이상 하시잖아요. 그 시간 내내 이거를 신경 써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처음에 15초만 신경 쓰세요. 시선과 턱 높이와 어깨 힘 빼는 것만 잘 해주면 나머지는
이때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5초 신경 쓰라 그랬잖아요. 중간에 또 신경 써야 됩니다. 언제 신경 쓰냐면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처럼 경사면을 만났을 때, 그때는 내 몸의 각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한번 15초 딱 신경 써주시고, 걷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만났어요. 횡단보도 기다리는 동안 자세가 흐트러지거든요. 걷기 시작할 때 15초 신경 써주시고, 걸을 때 자세가 좋아야 된대. 안 그러면 더 아프대. 이거 너무 신경 써서 뻣뻣하게 몸을 딱 굳고 이렇게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보면은 자세 좋은 것 같아요. 거울로 딱 보면은 자세가 너무 정자세예요. 근데 이렇게 뻣뻣한 상태로 걸으면 이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불편하지? 너무 자세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걸음을 걸을 때 힘들지 않고 부드럽다라는 느낌만 가지면 되니까요. 땅이 힘 빼시고 걷는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점점 자세가 좋아지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걷는 모습 한번 꼭 영상 촬영을 해보세요. 양쪽 다리를 이렇게 포개시는 겁니다. 양쪽 다리를 X자형으로 이렇게 포개십시오. 양쪽 다리를 이제 저와 똑같은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양쪽 다리를 이렇게 X자형으로 포개셔가지고 이 위쪽에 있는 뒤꿈치를, 요 위쪽에 있는 발의 뒤꿈치를 항문하고 음낭 중간 부위에다 딱 위치시켜 보십시오. 이렇게 뒤꿈치를, 자, 이제 저하고 똑같은 자세를 하시면 됩니다. X자형으로 만드셔가지고 포개시면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뒤꿈치를 딱 내려놓으시면서 항문하고 음낭 중간 부위에다가 이제 뒤꿈치가 딱 위치되어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바로 뒤꿈치가 위치하고 있는 그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는 이제 그런 포지션이 딱 설정되어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이제 케겔 운동을 할 때 이제 하중이 가중되면서 케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치시키시고 나신 다음에는 이제 정확하게 요 누르고 있는 뒤꿈치가 누르고 있는 요 근육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본인이 느낄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시고 나신 다음에는 이제 항문을 10초 정도 지그시 쪼으셨다가 누르고 있는 요 근육을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요 누르고 있는 요 뒤꿈치가 누르고 있는 이 근육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10초 정도 항문을 지그시 쪼는 겁니다. 뒤꿈치가 항문과 음낭 중간부 회음부를 또 지그시 누르는 겁니다. 지그시 누르면서 항문 관략근을 10초 정도 지그시 쪼으십시오. 이제 또 풀었다가 또 지그시 쪼으셨다가, 쪼을 때도 역시 뒤꿈치가 회음부 근육을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뒤꿈치는 누르고 관략근은 쪼고, 이런 운동을 하루에 집에서 텔레비 보실 때 이런 자세를 취하셔가지고 5분 정도만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편안한 복정으로 갈아입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와이드 스쿼트 앵글을 취하시면 됩니다. 와이드 스쿼트 앵글을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양쪽 팔은, 양쪽 손은 이렇게 발목을 잡으시면 되고, 이렇게 와이드 스쿼트 앵글에서 이렇게 양쪽 무릎을 팔꿈치로 이렇게 미십시오. 이런 자세에서 20초를 버티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종아리, 이제 이게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 하고 내전 근육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 종아리와 이 허벅지에 있는 피를 엉경으로 보내면서 내전 근력과 종아리 근력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운동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초를 버티기를 하는데 벌써 이렇게 헉헉거릴 정도로 고강도의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손은 발목을 잡으시고 팔꿈치로 양쪽 무릎을 민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벌리십시오. 이렇게 벌리는 이런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하체 근육에 집중되어 있는 피를 엉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운동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법이 이렇게 약간 이제 무릎을 굽히신 상태에서 손과 발에 모여있는 피를 엉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양쪽 손과 양쪽 발을 다 이렇게 모으십시오. 모으셨다가 5초 정도 모으셨다가 펴십시오. 완전히 펼치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발가락도 펼치고 손가락도 펼치고 동시에 이렇게 펼치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펼치시게 되면은 이때 바로 발과 손에 모여있던 이제 혈류가 엉경으로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운동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초 정도 이렇게 손을 모으고 발을 다 모았다가 동시에 5초가 지나시고 나면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완전히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벌리는 겁니다. 이렇게 벌리시는 운동을 하루에 10세트, 이제 한 세트를 10번으로 하셔가지고 10세트를 매일 하시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손과 발에 모여있는 피가 엉경으로 집중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사타구니, 서해부 림프절이 이제 고여 있다 보면은 발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시계, 한 번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한 번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완전히 하체를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주게 되었을 때 이렇게 모여있던 림프, 서해부와 하체에 모여있던 림프절과 혈류가 엉경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시계 방향, 한 번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완전히 열어내시고, 또 한 번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열어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체와 서해부에 모여있던 림프절과 혈류가 아주 효과적으로 엉경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짜내는 것은 복부를 짜내는 것입니다. 복부를. 자, 이렇게 어깨 2배 넓이로 이렇게 발을 벌리십시오. 벌리시고, 그 다음 이제 각도는, 발끝의 각도는 45도, 밖을 향할 겁니다. 이렇게 와이드 스쿼트 앵글을 재주십시오. 이렇게 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 제가 이제 하는 운동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려가십시오. 그대로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배를 짜내시는 겁니다. 배를 수건으로 짜내듯이 배를 짜내시는 겁니다. 짜내십시오. 짜내시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제 발 각도는, 다리 각도는 90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십시오. 짜내시고, 그리고 또 내려오시면서 푸십시오. 짜낸 복부를 이제 푸시는 겁니다. 또다시 짜내는 겁니다. 짜내시고 내려가십시오. 어깨는 쭉 펴고 허리도 쭉 편 상태에서 그대로 90도 각도, 다리가 90도 각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시면서 배를 짜내는 겁니다. 짜내십시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엉경 주변에 있는 허벅지 내전 근육과 복부 근육이 동시에 강해질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짜내는 겁니다. 그대로 올라오시고 또다시 내려가십시오. 짜내십시오. 짜내십시오. 그대로 올라오십시오. 그대로 올라오시고 또다시 그대로 내려가십시오. 짜내는 겁니다. 이때 배를 짜내십시오. 자연스럽게 이제 스쿼트 동작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허벅지 내전 근육은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복근을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허벅지 내전 근육과 복근을 동시에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짜내십시오. 배를 짜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루에 20세트를 3에서 5회 정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입니다.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하나 직선으로 되어야 됩니다. 직선으로 되고 난 다음에는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또 중앙으로 위치하는 이게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2배씩. 오른쪽에 갈 때 2번, 중앙에 갈 때 2번, 왼쪽에 갈 때 2번, 중앙에 올 때 또 2번, 오른쪽에 갈 때 2번. 이렇게 흔드십시오. 오른쪽에 갈 때 1번, 중앙에 갈 때 2번. 이렇게 2번씩 허리를 흔드는 겁니다. 왼쪽에 갈 때 또 2번, 허리 2번, 중앙에 오면서 허리 2번, 오른쪽에 가면서 허리 2번. 이런 식으로 왼쪽, 중앙, 오른쪽, 중앙 이렇게 한 세트로 해가지고
하루에 20회 정도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역시 3회에서 5회 정도를 계속 대풀 하시는 겁니다. 흔드십시오. 흔드십시오. 중앙, 오른쪽. 흔드십시오. 2회 흔드십시오. 2번 흔드십니다. 허리를 흔드는 겁니다. 2번 흔드십니다. 2번. 중앙에 오시면 또 흔드는 거. 이렇게 하시면은 허리 근육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도 발달이 되게 돼 있고 전체적인 근육이 아주 강해지면서 특히 핵심적인 허리 근육과 복부 근육이 아주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자리는요, 안쪽 복숭아뼈 가장 높은 곳에서 뒤로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요, 이 선에서 아킬레스건의 안쪽 부분, 여기입니다. 이 혈자리가 바로 태계라는 혈자리예요. 여기는 신경, 우리 몸의 신장을 강화시켜주는 혈자리인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또 마찬가지로 뒤로 끄어서 아킬레스건 안쪽 부분, 이 부분은 곤륜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혈자리를 그냥 동시에 만지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두 혈자리를 어떻게 만지냐면 그냥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죠. 이 혈자리들은 안쪽은 신장, 바깥쪽은 방광의 기운을 조절해 주어서 남성들의 아래쪽 기운들을 굉장히 콸콸콸 쏟아지게 만들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태계라는 혈자리의 개자의 계곡과 곤륜이라는 혈자리의 곤륜이라는 그 산이라는 그 느낌들은 전부 다 신장과 방광의 기운들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요. 족솜신경이 지나다니는 이 길들을 다 눌러주면 좋기 때문에 꾹꾹 눌러서 안쪽에 있는 정강이뼈 안쪽을 따라서 이렇게 다 눌러주셔도 좋지만 가장 좋은 혈자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살살 그리고 아주 깊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혈자리는 용천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지난번에 다리가 부었을 때 다리의 붓기를 빼주는 혈자리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여기서 한번 보시고요. 이 혈자리들을 언제 쓴다고 말씀드렸죠? 옛날 사극에서 남성분들이 첫날 밤을 지내기 전에 친척들이 모여서 그분의 용천혈을 두드려서 속에 있는 신장의 기운을 막 이렇게 샘솟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 용천 자리를 써도 좋지만 발 전체를 두드릴 때 용천과 발 뒤꿈치 바로 앞부분을 두드려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그럼 발 안쪽에서 용천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의 이 부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발 뒤꿈치에서 여기 앞쪽 주변 전체예요. 물론 발 뒤꿈치도 다 좋지만 특히 이 부분이 좋은데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자극을 해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뾰족한 것들로 이렇게 자극을 아주 강하게 주든지 뭐 이렇게 두드리면 너무 아프겠죠? 주먹으로 쾅쾅 여기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지금 이 자세로 이렇게 누르면서 계속 누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실 때도 한 손으로 보지만 한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발을 두드려 주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보내면서 나의 정력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혈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혈자리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 바로 엉덩이에 숨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엉덩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엉덩이 허리뼈에서 골반뼈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보통 꼬리뼈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천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뼈의 모양을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삼각형 안에 구멍이 8개가 뚫려 있어요. 좌우로 각각 4개씩 8개가 뚫려 있는데 이 8개의 부분에서 신경다발들이 내려와서 다리 쪽으로 쭉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다발들, 우리가 보통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르거나 디스크를 생겼을 때 다리가 저린다고 할 때 눌려지는 그 신경들이 다 엉덩이 부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꼬리뼈 부분에 나온 구멍들에서 나온 신경들인데요. 이 신경들이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냐면 앞쪽에 혈액순환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립선을 강화시키고 싶거나 특히 정력을 강화시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엉덩이 부분의 꼬리뼈 부분, 팔교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을 자극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게 쉽냐면 주먹을 이렇게 쥐어볼까요? 주먹을 주시면 재밌게도 여기에 4개의 튀어나온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뒤로 옮겨가서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제가 일어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뼈에서 팔교혈이 있는 부분에다가 주먹을 쥐고 갖다 댄 다음에 어느 부분에 대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자세를 서서 하면 잘 안 되고요. 바닥에 눕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았을 때 손을 뒤에다 대고 이렇게 압력을 준 상태에서 문질러 주시면 압력이 가해집니다. 만약에 손으로 하기가 좀 불편하시다면 테니스공이나 야구공처럼 아니면 골프공도 좋아요. 탄탄한 탄력이 있는 공들을 그 부분에 대고요. 누워가지고 문질러 주시면 혈자리가 충분히 자극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배뇨 후 요점적.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배뇨 후 요점적. 이걸 풀어서 말하면 소변을 보고 나서 소변이 추가로 똑똑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소변이 예상치 못하게 조금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의 많은 수에서 아, 그거 말이구나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항문이 지나가는 길에 항문 괄약근이 크게 있고요. 그리고 음경 아래쪽에 음경 해면체를 감싸는 근육이 3분의 1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층에는 요도를 조여주는 요도 괄약근이 숨어 있죠. 이렇게 골반 기저근을 아래 위에서 보면 항문 괄약근과 요도 괄약근 그리고 음경 하부를 감싼 근육이 골반 기저근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골반 기저근이 아래로 처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것이 강해지면 골반 속에 있는 장기들을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을 위한 케겔 운동은 이 세 가지 근육을 정확하게 자극해 주는 것을 포인트로 합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운동법은 교과서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해외에서 잘 알려진 물리치료사나 요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회음부 근육 강화 운동을 종합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확인하고 직접 실험해 본 결과 근육의 자극법과 포인트가 무척 정확해서 제 환자들에게도 사실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영상 출처는 제가 영상 설명에 따로 달아둘게요. 가장 먼저 항문 주변 근육을 자극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항문 근육을 자극한다고 하면 좀 생소하죠.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는 근육입니다. 어떤 동작이 항문 근육을 단련시키는 건지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만 배우면 쉽게 자극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항문 올림근과 외부 괄약근으로 구성된 이 근육은 방귀를 참는 동작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주변에 누가 있으면 방귀를 바로 뿡 껴버리기가 어렵죠. 민망하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소리 나는 방귀를 퍽 끼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귀를 참게 됩니다. 바로 그 동작입니다. 자, 방귀를 참을 때 항문을 조이는 느낌. 자,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서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는 게 조금 더 느낌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봐도 여러분들께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방귀가 나오는데 참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항문에 힘을 한번 줘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부 괄약근과 항문 올림근을 수축하는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줌이 마려울 때 느끼는 느낌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갑자기 오줌이 마려울 때가 있죠. 길에서 오줌을 쌀 수가 없으니까 아랫배를 꼭 잡고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서 걸어가는데 저기 화장실이 보이면 소변이 더 급해지죠. 화장실 바로 앞에까지 가면 그만 포기하고 막 싸버리고 싶어지죠. 그때 우리가 으악 하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요도 괄약근입니다. 요도를 꽉 붙들어서 소변이 흐르지 않게 하는 근육. 요도 괄약근 두 개 중에서 내부 괄약근이 아닌 외부 괄약근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이 바로 요도 괄약근 횡회음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경 해면체의 뿌리 부분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음경이 발기가 되면 회음부에 힘을 줘서 발기된 음경을 몸쪽으로 살짝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음경이 살짝 까딱하는 느낌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음낭이 위로 살짝 올라오는 느낌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음경의 발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지만 음경 하부에 있는 근육은 우리 의지로 약간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경을 몸쪽으로 까딱, 여러분 까딱 하는 그 느낌, 당겨주는 근육, 그 근육이 바로 해면체 근육입니다. 자, 이제 각 부위를 자극하는 포인트를 알게 되셨으면 그 셋을 각각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수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를 당기는 게 아니라 세 포인트를 동시에 골반 기저근을 동시에 들어 올리는 느낌이 나는 거죠. 각각의 포인트를 동시에 느끼도록 수축해서 골반적인 전체를 운동시키는 겁니다. 잘 안 되면 다시 하나하나 따로 느껴보시고 확실해지시면 다시 동시에 수축해 보세요. 포인트는 방귀를 참을 때 힘쓰는 곳, 소변을 참을 때 힘쓰는 곳, 발기한 음경을 몸쪽으로 살짝 당길 때 힘쓰는 곳, 이 세 곳입니다. 세 곳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회음부를 수축해 주는 겁니다. 자, 40 중반으로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제가 케겔 운동을 자주 하는 이유는요. 배뇨 후 요점적이 성가셔서도 있지만 이 동작을 훈련하면 항문 질환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진료만 봐야 하는 근무 환경 때문에 40이 넘어서는 약간의 항문 질환이나 주변의 불쾌감 같은 것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케겔 운동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런 증상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뇨기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케겔 운동을 권하지만 치질이나 항문 질환을 겪는 분들에게도 또는 회음부 묵직함이나 전립선염을 길게 앓는 분들에게도 이런 방식의 케겔 운동을 권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운동의 방법과 횟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회음부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쉰 다음 날숨의 끝에서 숨을 참고 회음부를 수축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쉽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줘야 됩니다. 5에서 10초가 지나면 다시 시작할 겁니다. 자, 들이쉬고 내쉽니다. 수축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쉽니다. 자, 중요한 점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엉덩이를 들썩들썩 거리지 말고 조용히 회음부만 수축하는 겁니다. 운동량은 이런 식으로 10회, 10개를 한 세트로 하루 3세트를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총 한 3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나면 그냥 10개만 하는 날도 많아요. 처음에는 수축을 1에서 2초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지만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면 3초, 나아가서는 5초도 가능합니다. 최대 목표는 10초 정도라고 합니다. 각각의 수축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를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회음부 근육은 피로가 금방 쌓이는 모양인지 중간에 쉬어주질 않으니까 수축을 느끼지도 못하겠고 잘 만들어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5초를 수축했다면 5초를 쉬고 10초까지 수축했다면 10초 정도 쉬는 것으로 기억하면 쉬울 겁니다. 다만 여러 개의 급성 질환이 있을 때는 회음부 운동을 통한 과한 요도 자극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문에 찢어진 상처나 감염성 염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을 억지로 참고 있는 상태에서는 케겔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이 걸려 있을 때는 케겔 운동을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감염과 같이 급성 질환이 있을 때는 회음부를 수축하는 물리적인 자극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골반 아래를 받치고 있는 골반 기저근이 약화될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우리 몸을 옆에서 봤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방광에서 요도가 내려오면 우선 전립선을 통과한 다음 여기에 있는 외부 괄약근을 지나고 구부 요도를 지나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 구부요도라는 부분이 약간의 오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부요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워 있다는 뜻이거든요. 갑자기 선회하는, 상방으로 선회하는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음경요도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죠. 요도라는 빨대 같은 구조에서 소변이 밖으로 나가는 길이 늘 내리막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나이가 들거나 늘 앉아서 일을 하거나 비만으로 복부 압력이 늘 높은 상태가 되면 아래쪽에 있는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면서 이 구부요도의 오르막 경사는 더욱 심해집니다. 골반 저근이 약화되면 전립선과 방광이 밑으로 하강하고 이 오르막이 가팔라지면서 여기에 소변이 고이는 거죠. 그러면 소변을 다 보고 나서 바지를 올릴 때 구부요도, 즉 이 오르막에 고여있던 소변이 주르륵 흘러나오는 겁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음경을 5분을 털어도요, 이 구부요도의 소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터는 것은 이 바깥에 위치한 음경요도니까요. 실제로 남성들을 괴롭히는 다양한 배뇨 증상들을 조사해보면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갑자기 마려움 참기가 어렵다거나 가늘어진다거나 이런 증상들보다 배뇨 후 요점적이 더 싫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약해져서 아래로 처진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방광과 전립선을 위로 밀려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오르막이 약해지고 배뇨 후 요점적이 개선될 수 있죠. 그걸 도와주는 것이 회음부에 위치한 골반 기저근을 직접 자극하는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사정의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전립선과 정낭에 있는 정액을 모아서 한 번에 빵 배출해 주는 것이 사정이라는 작용이죠. 그런데 이런 정낭과 전립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약화되어 있거나 전립선염으로 만성적으로 자극이 가해지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액이 주르르 흘러나와 버린다든지 물처럼 영 묽어져서 이거 옛날 같지 않다든지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는 기분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성관계 도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른 시점에 사정을 할 것 같은 신호가 오면 회음부에 힘을 줘서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면 이런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규칙적인 케겔 운동은 이런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키고 규칙적으로 케겔 운동을 하면 전립선 주변에 혈류가 좋아지면서 전립선 염도 개선될 수 있고요. 강화된 근육은 사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때 쓰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강한 발기를 만들고 싶다면 케겔 운동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남성들은 음경의 절반 정도가 몸속에 숨어 있어요. 그 아래쪽에 3분의 1 정도는 심지어 근육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음경의 발기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해면체로 혈액이 흘러들어가고 단단해지는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음경 해면체 뿌리 부분의 3분의 1을 꽉 잡고 있는 이 근육은 우리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지금 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단단히 발기했을 때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남자가 완전한 발기를 이루었을 때 회음 쪽에 힘을 주면서 우리가 뭔가 당겨준다는 느낌을 가해주면 음경을 우리 몸쪽으로 살짝 당길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뭔가 까딱까딱 몇 미리 정도지만 약간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유롭게 막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음경의 어떤 움직임을 약간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경 뿌리 부분에 위치한 근육을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동작입니다. 그럼 이 근육이 발기력 증진에 왜 중요하냐? 자, 바람이 약간 빠진 막대 풍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야구장에 갔어요. 야구장에 가서 야구장에서 쓰는 응원봉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신나게 두드리고 응원하다 보면 바람이 약간 빠집니다. 응원봉이 충분히 단단하지 못하면 아래쪽을 손으로 꽉 쥐어서 팽팽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두드리면서 우리는 응원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음경 해면체 아래를 감싸는 근육이 강하게 수축해 줄 수 있으면 힘이 약간 빠진 발기력이 다소 약해졌을 때 아래쪽에서 근육이 잡아주면서 발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발기가 된 상태에서 회음부 쪽 근육에 힘을 줘서 몸으로 당긴다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발기가 좀 더 단단해진다는 느낌도 약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음경 해면체 아래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바로 골반 기저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겔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도 있죠. 이런 이유로 제가 케겔 운동이 발기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케겔 운동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좋은 이유를 아시겠죠?